주변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사랑에 빠질 때마다 똑같은 유형한테만 끌리는 사람. 처음엔 운명처럼 느껴지는데 3개월쯤 지나면 어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을 좋아하나 봐. 아니면 나한테는 이런 사람이 계속 나타나.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자기가 선택한 건데 마치 누군가 대신 고르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그게 실수인 줄 모를까요? 왜 사랑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행동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름 없는 목소리가 살고 있어요. 그 목소리는 당신이 누구를 사랑할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지, 언제 마음의 문을 닫을지 결정하는데 정작 당신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죠.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걸 내면의 그림자 성별이라고 불렀어요. 남자 안에는 여성적 에너지가, 여자 안에는 남성적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 안에 새겨진 건데 부모님이 보여준 모습, 어렸을 때 겪은 감정의 파편들, 사회가 주입한 역할 이미지가 전부 여기 쌓여서 하나의 인격처럼 작동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상대방한테 이상한 걸 기대하게 되고 상대가 그 기대를 못 채우면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관계는 망가지는 거죠. 융은 남자 안에 있는 여성 에너지를 아니마, 여자 안에 있는 남성 에너지를 아니무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니마는 감정, 직관, 부드러움을 상징하는데 남자가 이걸 억누르고 살면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요. 갑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특정 여자한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식으로 나타나죠. 반대로 아니무스는 논리, 의지, 결단력을 상징하는데 여자가 이걸 무시하고 살면 내면에서 차갑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게 돼요. 감정에 휘둘리면 약해 보여. 남한테 기대지 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해. 이런 목소리가 반복되면서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는 본래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려고 존재하는 건데 당신이 외면하면 적으로 돌변해서 인생을 흔들어 놓는 거죠.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이 에너지가 꿈속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남자가 자꾸 물에 빠지는 꿈을 꾸거나 알 수 없는 여자가 계속 등장하는 꿈을 꾼다면 그건 아니마가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나 좀 봐줘. 나 여기 있어. 여자가 높은 빌딩, 차가운 철제 구조물, 말없이 서 있는 남자를 꿈에서 본다면 그건 아니무스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날 너무 억눌렀어. 이제 터질 것 같아.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꿈 꿨네 하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융은 그 꿈들이 전부 메시지라고 봤어요. 당신이 외면한 내면의 일부가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 에너지가 왜 연애를 망가뜨리는지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누군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쳐봐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한테서 본 건 당신 안에 있는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이미지거든요. 그 사람이 우연히 당신 내면의 이상형 틀에 딱 들어맞아서 투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환상에 빠진 거죠. 문제는 환상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당신은 배신감을 느끼게 돼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변한 거야? 근데 사실 변한 건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환상이 깨진 거거든요. 남자가 아니마를 통합하지 못하면 연애할 때 두 가지 극단으로 흘러가요. 하나는 여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여자한테 맡기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고 여자가 조금만 차갑게 굴어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여자를 악마처럼 보는 거예요. 여자는 다 똑같아. 결국 날 배신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는 이유는 자기 안에 여성 에너지가 분열돼 있어서 그래요. 한쪽은 이상화하고 한쪽은 두려워하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무스를 통합하지 못하면 관계에서 계속 통제하려고 들거나 아예 감정을 차단해버려요. 감정 표현하면 약해 보여.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안전해. 이런 생각이 지배하면서 진짜 친밀함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융은 이걸 비극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실제로는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그냥 스크린이고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투사가 깨지면 사랑도 깨져요. 진짜 사랑은 투사가 끝난 후에야 시작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투사가 깨지는 순간 관계를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또 똑같은 투사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자기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린 건 저 사람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가 반응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투사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죠. 남자라면 자기 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느껴보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거고 무서우면 무서운 거죠.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거거든요. 여자라면 자기 안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무시하지 말고 표현해 보는 거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실한 거거든요. 융은 이 과정을 내면의 결혼이라고 불렀어요. 내 안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싸우는 걸 멈추고 서로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아져요. 사랑은 하되 집착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관계가 끝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서 이미 균형이 잡혔으니까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통합해가는 거거든요. 어떤 날은 감정이 폭발할 거고 어떤 날은 차갑게 닫힐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지금 내 안에 아니마가 반응하는구나 또는 지금 아니무스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거든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꿈을 기록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꿈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처음엔 의미 없어 보이겠지만 몇 달 지나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온다거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거나 특정 상징이 자주 등장하는 거죠. 그게 전부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융은 꿈을 무의식의 편지라고 했어요. 읽지 않으면 계속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거죠. 통합이 진행되면 당신 인생에 변화가 생겨요. 예전 같으면 미친 듯이 끌렸을 사람한테 이제는 별 감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사할 게 없어졌으니까요. 내 안에서 이미 그 에너지를 찾았으니까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럼 비로소 진짜 사랑이 가능해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줄 도구가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으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바뀌면 싸움도 줄어들고 오해도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자, 이제 실질적인 신호들을 얘기해 볼게요. 당신이 아니마나 아니무스한테 지배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남자의 경우 이런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랑에 빠지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요. 한두 번 만났는데 벌써 운명이라고 느끼고 머릿속이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3개월쯤 지나면 갑자기 식어버려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투사였던 거거든요. 두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해요. 아침엔 멀쩡하다가 오후엔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유도 모르겠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통합 안 된 아니마가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세 번째, 여자를 신격화하거나 악마화해요. 완벽한 여신으로 보다가 한 번 실망하면 완전히 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건 내면의 여성 이미지가 분열돼 있어서 그래요. 여자의 경우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남자를 쉽게 믿지 못해요. 연애를 해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고 항상 한 발 뒤에서 관찰하는 느낌이죠. 이건 아니무스가 조심해, 다칠 수 있어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항상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혼자서도 다 해내야 하고 누군가한테 기대는 건 패배라고 느끼는 거죠. 이건 왜곡된 아니무스가 당신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대화가 벌어져요.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그 사람 말이 맞을까? 내 생각이 맞을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분석만 하는 거죠. 융은 이걸 내면의 남자 합창단이라고 불렀어요. 통합 안 된 아니무스가 여러 목소리로 쪼개져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게 첫걸음이에요. 아, 지금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다른 에너지가 반응하는 거구나. 이렇게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잠깐, 이게 진짜 내 감정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려고 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한 방어일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통합의 목표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반쪽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함을 갖는 거고, 여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따뜻함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균형 잡힌 인간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융은 말했어요. 평생의 특권은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다. 그리고 그러려면 당신 안의 모든 부분을 집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요. 쫓아낸 감정도, 억눌렀던 목소리도, 부끄러워했던 욕구도 전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져요. 더 이상 누군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고 혼자여도 평온하고 사랑하면서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는 강해져야 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쉬고 싶어라고 속삭이죠. 하나는 앞으로 나가라고 밀고 다른 하나는 여기 머물고 싶어라고 붙잡아요. 이 두 목소리가 싸우는 동안 당신은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통합은 이 두 목소리가 싸움을 멈추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내 말도 맞아. 근데 내 말도 들어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당신 안에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 과정은 극적이지 않아요. 조용하고 느리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해요.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통합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거든요.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당신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어쩌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 안에 아니마가, 아니무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부르고 있거든요. 나 여기 있어. 날 좀 봐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이름을 붙여줬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죠.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지, 당신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나눠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내면 여행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